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충남지역연합회와 천안시의 이종담 의원이 함께 주최하는 뉴노멀 시대의 천안과학기술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천안시의 이종담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충남지역연합회와 천안시의 이종담 의원이 함께하는 지역 현안 정책 토론회입니다. 천안시의 과학기술 비전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회를 통해 천안의 과학기술 비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뉴노멀 시대의 천안과학기술 정책 비전 토론회 일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려야 마땅하나 다 올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군 이장님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답답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에서는 뉴노멀 시대의 천안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껴주시자는 천안시의회 이종담 위원님,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공적인 포럼을 위해 문제제기와 주제 발표를 해주실 남서울대학교 나원식 교수님,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박성택 전략기획본부장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박태현 본부장님, 블록체인기술진흥협회 김경수 회장님, 공주대학교 유석호 교수님, 박찬종 천안시 미래전략과장님, 김은나 충남도의원님, 김어령 복지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뉴노멀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궤도를 같이 한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겪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사이는 비대면 AI, 증강현실, 빅데이터들 등 수준 높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그 어느 때보다 일상에서 체감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역사회 위기 개선 차원이 아닌 그 이후의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차별화된 지역사회의 뉴딜 정책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노멀 시대의 천안 과학기술 정책 비전 토론회가 그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패널 및 방청객분들, 그리고 시청 중이신 모든 분들이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의장이고요, 황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뉴노멀 시대의 천안 과학기술 정책 비전 토론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충남 지역 회장이신 한근희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종담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일도 잘하시고 추진력이 있고 이런 의원님이신데요. 사실 제가 삼선 의원인데 그 과학기술 분야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약간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담 위원님께서 토론회까지 준비해 주시고 이 열정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종담 의원님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사실 뉴노멀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또 기후 환경 변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지방 행정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천안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올해 개원을 했어요. 사실 과학산업진흥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광역 단위에서 진행해야지 기초 단위에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천안은 50만 이상 대도시 이제 70만을 달리고 있고 또 주변에는 이제 어떤 기업들도 상당히 유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어느 지역 못지않게 대학이 많은 곳이 이제 천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천안이 늦었지만 우리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천안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김원령 복지문화위원장님 계시는데요. 천안시의회에서도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황천선 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김어령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김원령 의원입니다. 먼저 뉴모널 시대의 천안과학기술 정책비전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아울러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이종단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발제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종담 의원님은 지난 7대와 8대 천안시 의회 의원으로서 선출되시면서 약속을 지키는 시의원, 시민의 참 봉사자로 타 의원의 기감이 되는 훌륭한 분이며 오늘 토론이 또한 코로나19 인한 경기 속에서 우리 시 발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시대를 그동안 상상해보지 못한 사회로 이끌었습니다. 마스크 없이 편히 숨쉬고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며 여럿이 한 공간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코로나와 함께 공존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경제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날의 검 속에서 우리 시가 살아나가야 할 방법은 오로지 미래 산업으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혼란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가가 보다 빨리 사회적 적응을 했던 점은 교훈 삼아 우리도 위기에 대한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하여 미래 혁신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우리 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토론회는 뉴모멀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혼란과 위기 속에서 우리 시를 한 단계 도약시켜주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김원령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후에 일부 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축하와 축전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시고 천안을 국회의원이신 우리 박완주 국회의원님께서 축전을 좀 보내주셔서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날 올해의 마지막 계절이 깊어갑니다. 뉴노멀 시대의 천안과학기술 정책 비전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종담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와 감사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일상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대변혁의 시대,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기반 산업 육성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스마트 제조 혁신 도시 천안으로 거듭나가야 합니다. 오늘 뉴노멀 시대의 천안과학기술 정책 비전 토론회는 우리 천안시의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고견을 나누는 무척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군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 역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경제활력 도시 천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천안을 국회의원 박완주.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제 이것으로 일부 개회식을 마무리하고요. 주제 발표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입니다. 우리 발표자이신 나원식 남서울대학교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서울대학교 나원식 교수입니다. 오늘 천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님, 천안시 이종담 의원님, 한국가총 충남연합회 한군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패널로 참석하여 주셔서 천안의 과학기술 정책 비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제안을 해주실 충청남도 김은나 도의원님을 비롯한 패널분들과 주제 발표를 해주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박성택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천안 시민으로서 또한 한 사람의 과학기술인으로서 뉴노멀 시대 천안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몇 가지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보통신기술, 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현실, 드론, 로봇기술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대별 산업 육성 정책의 변화를 보시면 1960년에서 70년대는 경공업, 중화학공업 중심이었고 1980년에서 90년대는 수도권 집중 규제에 따른 지방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낙후 지역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1999년도에서 2007년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등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이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도부터 광역 경제권 육성, 창조 경제 육성 등을 통한 지역 특화 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 행복, 생활권 정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대별 산업 육성 정책 변화에 따른 천안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의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2017년 당해년 명목 기준 약 26조 원으로 충청남도 내 아산시 30.7조 원, 26.6% 다음으로 큰 비중인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인구 유입 증가 도시로 생산 가능 인구와 경제 활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지 내 취업자는 최근 5년 동안 12.4% 증가한 반면 거주지 외 평균 취업자는 동일 기간 4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천안 인근 도시 아산, 당진, 평택, 안산 등의 일자리 제공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위협적인 요소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천안의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인 이상 광제조업 사업체 수는 매년 증가세지만
부가가치액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급여 감소로 도시 및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화 분야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천안시 차원의 다양한 시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8대 전략산업에서 대, 중, 소 기업의 체계가 이루어진 곳은 11개 분야이며 나머지 분야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10인 이하의 소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산업 생태계는 경쟁 환경 변화로 영세해질 수 있는 위험 환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유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등을 종합하여 천안의 미래 먹거리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첫째, 천안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둘째, 천안 산업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셋째, 천안이 스마트 제조 혁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제기드린 내용을 통해 뉴노멀 시대 천안 과학기술 정책 비전으로 천안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제안,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원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원식 교수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천안의 미래 먹거리 전략과 천안 과학산업 발전의 방안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이십니다. 박성택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전략기획본부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택 과학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천안시 이제 경제 현황인데요. 천안시 경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전 세계적인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글로벌 패러다임이 많이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나오게 된 그런 가장 큰 이슈의 세 가지 키워드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또는 탄소 중립,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어떤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경우는 특히 이제 글로벌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미국과 중국의 뭐 패권 전쟁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이제 제조업의 이제 부상이 이제 재조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그 일본하고의 불화수소라든지 또는 그 중국에서의 요소수라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대책들이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2015년에 파리 협약을 근간으로 해서 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이를 통해 이제 환경 규제가 상당히 이제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 자체가 지금 글로벌 패러다임 형태에서는 많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이제 국내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천안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산업의 변화 자체는 이제 주력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반대로 바이오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소재 등의 이 산업 등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부상을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한국판 뉴딜 2.0에 나온 건데요. 거기에서도 2050년에 이제 탄소 중립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친환경 자동차로 어떤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또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DNA라든지 데이터 네트워크 AI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DNA 생태계가 좀 강화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보시게 되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등의 신산업 등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안시의 경제를 보시게 되면 먼저 현재는 한 14개 이제 산업 단지들이 현재는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한 11개 정도 현재 지금 이제 그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보시게 되면 이제 천안시 자체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수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하러 본 이제 천안시 경제라고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요. 뭐 앞서 설명드리기도 하셨지만 천안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천안시 인구는 한 68만 명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그 충남 인구의 한 31%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 활동 인구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실업률 자체도 이제 전국 대비를 보게 되면 전국은 한 4.0 정도가 되는데 이 천안의 실업률 3.2로 상당히 그렇게 낮은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에서 봤을 때 앞서 그 이제 문제 제기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긴 하지만 GRDP를 보시게 되면 충남의 한 22.5% 이제 비중을 좀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평균의 어떤 성장보다도 많은 성장을 현재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 스마트 혁신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확인했던 그 내용들인데요. 천안은 지역의 이제 사업자 수를 보시게 되면 한 5만 2천 개가 조금 넘습니다. 5만 3천 개 정도가 되고, 이 중에 실제 이제 제조업의 그 기준을 보시게 되면 한 5,700개 정도로 한 10.9%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 수를 보게 돼도 이 제조업의 종사자들이 전체 인원의 한 28.7%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이 제조업 기반의 우선인 그런 그 도시라고 저기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분포를 보시게 되면 1에서 4인부터 500명 이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천안시 기업 자체가 보시게 되면 20인 미만 기업이 한 9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300명, 그러니까 명수로 따졌을 때는 300명 기준으로 좀 나타나 있는데, 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자체가 한 99%가 되고, 종사자 수를 보게 되면 이제 88%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요즘은 좀 바뀌긴 했는데 중기부에서 얘기할 때 전통적인 중소기업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9988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천안에 있는 그 산업 구조 자체가 대기업도 좀 있긴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안시에 이제 보게 되면 그 핵심 인프라라든지 그런 인력 자체 역량들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학 같은 경우는 한 11개 대학들이 상당히 우수한 부분이고, 그리고 관련된 이제 충남 테크노파크 등의 어떤 그런 뭐 관련된 그 센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출연 연구소, 그리고 한자연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D 이제 BR&D 부분을 했을 때 각각의 그 역량들을 좀 나타낸 이런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한 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초지자체라고 볼 수 있는 천안시 자체에는 상당히 많은 대학과 많은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안시의 이제 산업 발전입니다. 천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비전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040 천안 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이제 발전 계획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창조적 인재, 혁신적 기업이 넘쳐나는 스마트 제조업 혁신이라는 이런 그 비전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표를 좀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산업구조 고도화와 두 번째는 이제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있는데요. 미래 혁신을 위한 엔진으로서 이제 산업구조의 이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력 산업의 이제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신성장 이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제 경쟁력 높은 이 산업 기반 자체를 좀 구축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혁신 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어떤 확보가 좀 가능하고, 이 산업에 대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산업 기반의 미래 고용에 대한 어떤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거는 지금 그 2019년에서 천안시 현재도 8대 전략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40에서 나온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저희 진흥원에서 천안시에 에서 이제 천안기업 스마트 혁신 5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서 최종 보고서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8개의 이제 저희들이 전략 산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세 가지 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첨단 소재, 스마트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3대 혁신 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천안시에서는 어떤 혁신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결국은 확실한 경제 성장과 지역 경제에 대한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뭐 산업혁신, 투자 활력,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가장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천안에 대한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더 많은 저희들이 만약에 천안이 100만 도시로 가게 돼야 된다고 한다면 뭐 산업혁신도 필요하긴 하지만 일자리에 대한 창출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지금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충남도랑 같이 해서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뭐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고 현재 14개 산단 외에도 11개 산단을 현재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혁신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 거의 다 보면 ICT만 디지털 쪽이고 소프트웨어 쪽이다 봅니다. 근데 거의 지금 판교까지는 내려와 있는데 천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내려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천안이나 천안과 이제 크기가 좀 비슷한 청주, 구미 이런 도시를 가봐도 디지털이나 소프트웨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기반 기술에 대한 산업들의 군들에 대한 형성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당장은 해결이 어렵겠지만 앞으로 뭐 10년, 20년 뒤를 본다라고 한다면 좀 집중적인 육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활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도 이제 천안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천안시 산하 이제 재단 법인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제 기업 지원을 할 때 이제 맞춤형 이제 기업 정책을 좀 더 추진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일자리에 대한 어떤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스마트 혁신 5개년 기본 계획에 좀 나왔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현재는 8대 전략 산업이 되어 있지만 8대 전략 산업에 대한 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하지만 저희가 선택한 집중을 위해서는 3대 산업, 그러니까 첨단 소재, 그 스마트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를 좀 더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하고자 하는 목적들은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자체는 이제 기반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어떤 불화 수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때도 지금 충남에 있는, 그러니까 천안은 아니지만 충남에 있는 그 모 기업이 그 불화 수소에 대한 부분들을 생산을 해냈다는 그 기사가 나오기도 했듯이 결국은 앞으로 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점점 국산화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는 전기차, 수소차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 기존의 내연기관을 생산하던 그런 산업 기업들은 당연히 업종 전환 또는 산업 전환을 좀 해야 될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이라든지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산업의 고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3대 산업을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하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국산화를 통해서 고용 창출 및 확대가 가능한 이 첨단 이 소재 산업을 좀 육성을 해서 기반 산업을 좀 더 강화를 시키고 이 전략 산업에 대한 그리고 전략 소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국산화를 좀 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첨단 소재 같은 건 노동 집약적 산업의 이제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미래 에너지 이제 전환,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환경 규제가 심해지게 되니까 결국은 미래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데 결국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이 부분도 좀 육성이 필요한 부분도 결국 내연기관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전환을 통해서 이 산업 간의 어떤 연계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지털 시대가 됐을 때 결국은 이제 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전략 산업을 강화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이 첨단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를 통해서 산업을 육성을 통해서 뭐 산업의 고도화라든지 고부 가치 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디지털 산업 육성을 넣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이제 미래를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기반 자체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뭐 디지털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산업들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부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에 따라 저희들이 이제 천안시의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전략 산업과 연결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 비전과 좀 연결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벤치마킹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역 전략 산업과 이제 저희가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충남에 있는 이제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3대 이제 전략 산업이 있긴 하지만 천안시가 기본적으로 이제 충남에서 이제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한 그 산업과 연계 방안을 우리가 어떻게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친환경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충남도에서 주력 산업으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천안 같은 경우도 이 친환경 모빌리티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수립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산학연에 대한 연계라든지 또는 뭐 정부 지자체와 연계한 이 사업화에 대한 어떤 추진을 좀 확대를 통해서 현재 막 강소 특구도 구성이 좀 되어 있고 많은 뭐 그린 스타트 타운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현재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여기에 관련된 어떤 산업에 대한 이런 사업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휴먼 바이오에 대한 주력 산업입니다. 물론 그 충남도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쪽은 바이오 식품이라든지 뷰티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천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자체는 첨단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는 유사한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첨단 바이오에 대한 이런 뭐 조직 재생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지역의 뉴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천안이라든지 충남도에 보게 되면 바이오나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특정한 분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역량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서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전략적인 산업과 충남의 전략 산업과 좀 연계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분야별 이제 회복 방안이라고 해서 뭐 생산, 기술,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산업 구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계에 대한 다양성을 좀 더 추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한 이 충남이라든지 지자체의 어떤 재무적인 저 어떤 지역 세제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기술 영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충남도도 그렇고 정부에 많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결국 R&D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를 통해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확보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결국 이 산업 간의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또는 뭐 기술 사업화, 뭐 기술 금융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제주적인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관련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지원책들, 뭐 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비전과 연결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에서는 지금 2040에 대한 그 천안 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발전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의 실행 계획으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이제 11월 26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한 내용이 천안기업 스마트 혁신 5개년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좀 연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단 14개 산단이 있고요. 새롭게 구성되는 11개의 산단이 있는데 이 산단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이제 추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자체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기존의 이제 주력 산업 외에도 첨단의 어떤 산업을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의 어떤 융합 및 유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에 따라 결국은 이제 전략산업 앞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 전략산업 발전에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의 어떤 산업 발전을 좀 이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뭐냐면 부가가치 중심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더 중요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자리 중심의 이제 산업 발전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있어야만 그 젊은 그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천안으로 이제 유입을 해서 활성화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1일 날인가 그때 구미에서도 요거와는 좀 틀리긴 한데 거기는 이제 구미에서 금호 공과대학교에서 따로 이제 세미나를 주최를 했을 때 제가 참석을 했을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그 정주 환경 구미는 지금 한 50만 원 안 되거든요. 40만 원 좀 넘게 하는데 이제 그 대기업들이 떠나게 되면서 젊은 층들이 거의 다 이제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대구도 1시간 거리다 보니까 대구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주 환경 때문에 많이 이전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업 기반군 자체도 이제 좀 많이 달라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틀리거든요. 수도권에서 상당히 가깝고 그리고 이제 젊은 층도 많이 있고 대학도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미 같은 경우는 대학이 3개인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천안은 충분한 어떤 혁신 인프라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일자리 중심으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중심의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도 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이제 산업발전 세 번째 방향은 이제 벤치마킹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가가치 중심의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일자리 중심의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세 번째는 동반 상승형의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세 가지의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중심의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파급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고 이를 통해서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첨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유치를 통하면 결국 당연히 천안시의 발전을 더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같은 경우를 유치하게 되면, 부가가치 중심의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장점은 지방규 축적을 통해서 사업화 추진이 상당히 가능하고요. 그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어떤 산단들의 역할이 이제 상당히 이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가가치 상승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의 채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미 같은 경우도 스마트 그린 산단이 있고, 요즘 보면 거의 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다 자동화로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대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중심의 이제 기업 유치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대학 연구소라든지 또는 산업연구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추진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력 산업이 있으면 이 주력 산업에 대한 어떤 첨단화라고 이제 신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유치를 위해서 함께 고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요. 일자리 중심의 이제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이 있고 이제 단점인데, 장점 같은 경우는 지역 활성화 추진이라든지 그 외부로의 여교로의 그 인력 유치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점은 이 다양한 중소기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전략 산업이라든지 특정 어떤 산업의 사업화에 어떤 집중화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그 부가가치하고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동방상승형 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현실상 보게 되면 결국 부가가치냐 아니면 일자리냐 둘 중에 하나 저희가 선택의 기로에 좀 서 있긴 한데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동방상승형에 대한 기업 유치도 좀 중요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이라든지 인력 구조에 대한 것들의 새로운 이제 방향성에 맞게 이를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발전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먹거리를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천안에 8대 전략 산업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실행 계획에 나온 거는 이제 3대 혁신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혁신 산업의 집중 육성과 이제 추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부가가치 산업의 이제 투자와 더불어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이 산업을 유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결국 도시 활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가치 사슬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클러스터 중심의 어떤 산업군들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것이 좀 이렇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기관의 유치 및 이제 활성화 지원 기관의 확대인데, 이거는 지금 천안시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 산업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정부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충남 테크노파크에 KT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천안에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시험 평가 인증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클러스터들이 이렇게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충북의 오송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대덕밸리라든지 판교밸리처럼 이렇게 그 정부의 어떤 기관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유치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천안의 정주 환경 저는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요. 근데 항상 지금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제 천안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이제 정주 환경을 과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뭐 다양한 인프라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뭐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미 같은 경우는 뭐 청년에 대한 뭐 지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청년에 대한 그냥 지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뭐 세금에 대한 어떤 감면이라든지,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월세를 뭐 좀 약간 일부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유입 정책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한 그 천안은 이 도시가 큰데 예를 들면 이제 그 각각의 산단별로 이렇게 그 회의 장소, 물론 이제 뭐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라든지 다양한 강서 토크라든지 해서 다양한
그 세미나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기업과 예를 들면 그 산하경관들이 같이 모여서 이게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이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산단 내에 따로 이렇게 해서 조성이 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더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주 환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천안으로 내려왔을 때 뭐 출장을 오거나 했을 때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 호텔이 되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뭐 여기서 제가 논할 부분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다양한 어떤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수고해 주신 우리 박성택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전략기획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택 본부장님의 두 번째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의 산업발전 전략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제 발표를 마치고 잠시 장례 정리 및 휴식 시간을 갖고 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정돈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 사회를 맡고 있는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기 앞서 토론자를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현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백석문화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유석호 공주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박찬종 천안시 미래전략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김은나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박태현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님께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나오나요? 예. 저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의 박태현입니다. 제가 소속된 그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 2월 25일에 개원한 신설기관입니다. 충남도의 과학기술 기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의 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전담 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바로 옆에 있는데요. 아산시 배방읍 Y몰에 임시 사무실이 있고 내년 10월 달에 천안시 불당동에 RN 집적지구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 제기 및 주제 발표를 해주신 남서울대학교의 나원식 교수님과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박성택 본부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희적절하게 본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충남과청의 한군희 회장님 그리고 이종담 천안시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토론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충남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 알코스티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흔히 키스텝이라 합니다. 키스텝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 과학기술 분야 수준을 평가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평가 즉 알코스티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스티는 투입, 활동, 성과에 이르는 전 주기적 활동을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등 5개 부문으로 구조화하여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여기서 오늘 그 천안시의 과학기술 정책 비전 토론회이지만 충남도의 자료를 인용한 것은 충남도의 지역 특성상 과학기술 혁신 역량의 상당 부분이 천안 아산 지역에 산출되므로 충남도의 역량지수 평가 결과를 천안시에 대입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지수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난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평가 결과 충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8위로 중상위권입니다. 충남의 알코스티 지수는 9.567점으로 전국 8위입니다. 경기도가 1위, 서울이 2위, 대전이 3위로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알코스티 부문별 지수를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자원, 활동, 환경 등 3개 부문 지수는 증가하였지만 네트워크, 성과 등 2개 부문 지수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최근 7년간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가 1.675점 증가하였는데 이는 17개 광역시도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 제고를 위해서는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등 5개 부문의 모든 항목에 역량을 투입하여 하겠지만 천안시의 재정, 사정 및 과학기술 역량 등으로 인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현재 조성 중인 천안시 불당동에 조성 중인 천안 아산 RN 집적지구에 과학기술 앵커 기관을 중심으로 신규 설립 또는 유치되는 연구기관 그리고 혁신기업 간 산학 연구개발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서 천안시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제고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충남도 전체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아산 KTX 경제권 산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아산 KTX 역세권 RN 집적지구는 현재 서북구 불당동에 조성 중입니다.
면적이 약 4만 2천 평이며 국가 제조업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선도 모델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으로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이 되었고 충남 지식산업센터, 제조기술융합센터, 충남국제전시컨벤센터 등이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산업발전을 위한 지식융합지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의 강서 특구 모델인 강서 연구개발특구로도 지난해 7월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산 KTX 경제권 산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천안산 RN 집적지구가 천안시 산업혁신 전략의 중요 목표인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의 중심 역할이 되는 중요한 혁신 거점으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천안 아산 RN 집적지구 및 천안 아산 강서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서 천안 아산 KT 경제권 확장되는, 즉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서 광역적 관점에서의 점과 선, 면으로 입체적인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적 기능입니다. 천안 아산 KTX RN 집적지구를 천안시의 미래 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즉 천안시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거점으로서 국제 과학 비즈니스벨트 사업인 천안 기능지구, 지금 천안 직산의 충남 테크노파크 쪽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천안 기능지구와 연계해서 충청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천안시 혁신 플랫폼으로 조성할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적 기능입니다. 천안 아산 KTX역을 중심으로 5선 KTX역, 공주 KTX역과 연계한 KTX 라인을 형성하는 겁니다. 즉 천안 아산 KTX역은 지식산업인 지역혁신 시스템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고 5선 KTX역의 바이오, 공주 KTX역의 국방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계해서 충청권 KTX 라인의 혁신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면적 기능입니다. 3차원적인 기능이고요. 세종, 대전, 청주 등 충청권에서 천안 아산 KTX역까지 시간, 거리,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행정 수도인 세종시의 부족한 국제 기능과 국가 기능 일부인 과학과 산업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특화해서 천안 아산 KTX 경제권 조성을 통해서 천안 RN 집적지구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안 아산 KTX 역세권 RN 집적지구는 작게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노동 집약 산업이 자동화 대체율이 낮은 지식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천안시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거점으로 육성하고, 크게는 사회, 환경,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천안 아산 스마트 광역도시권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토록 조성을 통해서 아까 박성택 본부장님 주재 발표회 때 말씀하신 천안시 3대 혁신 전략인 산업혁신, 투자 활용 및 일자리 창출의 선도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진흥협회 회장의 소임을 하면서 백성문화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컴퓨터공학부 김병수 교수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진흥협회 회장이라는 것을 인사를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이런 협회들이 다 서울에, 인서울에 있고 천안에 있는 것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천안에 4차 산업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진흥협회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토론회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인사 말씀은 앞에 토론자이신 우리 박태현 본부장님이 인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노멀 시대의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 천안시의 적극 비전에 대한 토론이겠지는 제가 볼 때는 참 아주 시기적절하고 아마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런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주제 발표해 주신 박성택 교육본부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아주 제 눈에 쏙 들어오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으며
DNA가 아마 디지털 네트워크 AI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는데요. 이 DNA에 대한 생태계 강화, 그다음에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요새 NFT 뭐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신산업에 부상함으로써 세계는 새로운 기술, 경제 패러다임의 변환 중이라는데 100% 공감하면서, 저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사실 요새 뉴멀드 그러는데 미래 세대는 이제 넥스트 노멀이라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넥스트 노멀 시대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 천안시의 지역 화폐를 어떻게 도입해서 할 거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글로벌 이후에 지금 한 1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세계가 겪는 구조적인 저성장이라든가 저소득 이런 현상을 뉴노멀 현상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질서가 많이 변화되었죠. 그런 내용 중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제가 나눠지고 대면 대 비대면 활동 같이 크게 이제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코로나 팬데믹의 대전환의 어떤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울러 이제 내년 2022년 이후에 앞으로 10년 동안 펼쳐질 거대한 사회 경제적 대전환의 시작인 넥스트 노멀의 시대가 전개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에서 보시는 것 같이 넥스트 노멀 시대의 특징은 약 7가지 분야에서 많이 태동할 거라고, 새로운 시대적 질서가 태동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6번과 7번, 즉 디지털 경제와 네트워크 가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 교환 기술이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분산 저장하는 데이터 처리 기술인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비용, 투명성, 탈중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고, 제가 생각에는 인공지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에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할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995년 이전의 시대를 오프라인 경제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를 인터넷 경제, 온라인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미래에는 프로토콜 경제라고 합니다. 또는 블록체인 경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화폐 혁신을 통해 현재 지역화폐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화폐가 가지는 본래의 목적인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화폐의 개념과 아이디어는 이제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이제 탄생을 했고, 그게 이제 공동체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사용자 간 생산 활동 증가를 목적으로 이제 계속 사용되어져 왔죠.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 증가가 이제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하고 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지역성과 연계된 핵심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글로컬 시대, 지방화 시대 핵심 의제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이제 천안의 대표적인 지역화폐가 이제 천안 사랑카드가 있는데요. 천안 사랑카드는 충남 최초로 모바일 기반 IC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진 지역화폐인데, 우리 천안 지역에서 돈을 돌게 해서 소상공인의 매출액도 증대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하는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 사랑카드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지역화폐 운영 방식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안고 있는데요. 첫째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이런 지역화폐가 정책 사업의 관점으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화폐의 도입이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용, 지역화폐에 미치는 효과가 사실 크지 않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화폐 활용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보조금 지급에 인한 예산 낭비가 많고, 지역화폐가 가지는 본래의 목적인 지역 내 공동 활성화라든가 지역 내 신뢰자본을 쌓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최근 거래 비용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저비용 지역화폐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성공이 돼서 블록체인 화폐의 안정성이 상당 부분 검증되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지역화폐 사례는 뭐 해외에서는 2014년도에 영국의 헬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사실 개발되고 운영되는 사례가 있지만 저는 국내 몇 가지 사례만 알아보고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적용 사례는 가장 대표적인 그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성공 사례는 서울 노원구의 노원지례를 들 수 있는데요. 16년도에 종이화폐 지역화폐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를 2018년도 2월달에 도입한 첫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김포시에서 김포페이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김포페이는 지역화폐 문제점이 이제 불법 환전 많이 깡한다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런 어떤 불법 환전을 막고자 출발했고요. 시스템은 이제 KT의 그 플랫폼이 기가바스를 적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목적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사용자 편의성을 이제 높였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히 유변조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는 이제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인쇄 과정에서 빠졌는데 제 자료를 보고 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이제 시흥시에 시루라는 이제 지역 화폐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시흥시가 많이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시흥 시민하고 시민 단체들이 시흥시에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이 시루라는 지역 화폐를 했는데 이 기술적인 측면은 좀 단순한 유변조 확인 용도로만 기술을 활용했다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천안시에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한 천안시 지역 화폐 제가 가칭 예를 들면 뭐 호두페이 이런 거를 좀 도입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음식점이나 어디 가면 계속 본인의 핸드폰 번호 같은 것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정보가 많이 노출이 되고 이제 이런 개인 정보가 이제 악용될 가능성도 많고 따라서 이제 이런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한 탈중앙 신원 증명 디센트럴라이즈 이제 아이디라고 하죠. DID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지역화폐 도입은 사실 정책적 의미도 크죠. 첫째는 지금 현재 이 천안사랑카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도 있고, 둘째로는 이제 재정 측면에서 복지와 사회 분야의 이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되기도 할 것이며, 지역화폐가 가지는 본래의 목적인 지역 내 공통제 활성화와 아울러서 지역 내 신뢰점도 쌓을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컴퓨터 쪽이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로 강조되고 있는 블록체인 경제를 육성하는 천안시의 정책에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계속 이어서 하니까 줄줄이 패널 발표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잘 되는 거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융합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공주대학교 유석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관점을 좀 중견기업의 과학기술 R&D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은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정부가 R&D 투자를 시작한 지 60여 년 만에 100조 원 클럽에 가입하는 5번째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명실상부 R&D 선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선진국보다는 늦게 과학기술 R&D 투자를 시작했지만 정부 민간 협력으로 후발국 한계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전자,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은 세계 정상권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고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에 따르면 1963년 12억으로 시작한 국가 R&D 투자가 1996년 10조 원을 돌파하고 그리고 25년 만에 10배가 증가한 100조 원 투자가 현실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의 선제적인 R&D 지원을 통해 논문 특허, 과학기술적 성과가 크게 늘어나 SCI 논문수 세계 12위, PCT 국제특허
수출원이 세계 5위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한 R&D 투자 확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 조선 등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첨단 주력 산업 육성에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지속과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 국내외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극복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과학기술 발전 방안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유명한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매년 발표하는 세계 500대 기업 랭킹을 봐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새로 진입하거나 순위가 급상승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기술 혁신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1세기 자본주의의 경제 성장은 과학기술 지식의 생산과 활용에 의한 것이고 이런 R&D는 자본을 과학기술 지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R&D 100조 원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인 R&D 투자를 위해 우리 방향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소 중견 기업 R&D를 지원해야 합니다. 공공적인 연구개발 정책이 기업 부문과 만나는 핵심 영역이 중소기업 기술 개발 부문입니다. 대기업의 연구조직은 엄청난 자체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부 정책이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재원, 연구인력, 경영자원 모든 측면에서 제약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 관점에서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특수적인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아직 국제 경쟁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형 서비스 중심의 스타트업이 나름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들의 그 결과물들이 국제적 연계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한국 시장의 한계에 갇히는 면이 있습니다. 즉 한국은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에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의 좁은 시장과 더불어 정부 주도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적 시도가 여전히 중요하며 특히 아직 시장 내에서의 그 경쟁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정책과 원활한 조응이 중요하며 또 역으로 중소기업의 포지션에 적합한 정부 정책이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그 정부 지원의 R&D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은 R&D 지원의 체계로 보면 듀얼 R&D로 이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보편적인 R&D 지원 체계와 다른 한 가지는 특수적 R&D 지원 체계로서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가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면 후자는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현장화, 중형 지원, 기능별 지원, 기획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현행 과학기술 정책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R&D 100조 원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 연구과제 중심 운영 제도는 1996년 R&D 총액이 10조 원에 이르렀을 때 모방과 추격형으로서 연구 기술 개발을 해서 탈피하고자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의 시점에는 좀 보완과 많은 변화를 가져야 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 생태계가 각자 도생형 경쟁이나 단기 성과 위주의 사업들에서 벗어나 미래 경제 발전을 이끌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PBS를 보러 그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을 비롯한 현행 과학기술 정책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뉴노멀 시대 엄청난 R&D 규모에 걸맞는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금 지자체와 관련 대학, 학계, 과학기술계가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미래전략과장 박찬종입니다.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박성택 본부장님이 이제 발제를 하면서 저랑 생각이 그래도 그동안 많이 맞춰왔었고 그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이제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발제를 하는 걸 보니까 다행히 유치 쪽에 이제 중점을 둬서 많이 말씀드렸더라고요. 저는 이제 창업 스타트업 쪽 지원이나 아니면은 저희 천안시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패널 분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으면서 원고를 준비한 것보다는 그동안 천안시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천안시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실제적으로 과학기술이라는 그 업무를 시작한 거는 2014년인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 그때 과학벨트 사업이 기능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잠시 했었지만은 이제 그 업무의 이질성이나 좀 낯선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중간에 좀 흐지부지 됐다가 저희가 2016년도에 지금 직산에 있는 SB 프라자가 건립이 되면서 TF팀이 건립이 됐고 이제 조직이 됐고 그 후에 팀에서 과학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그 하면서 크게 이제 그 기초지자체에서 과학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초연구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재원이라든가 이제 인적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기초연구는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업화 연계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 일부 중견기업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상업화할 수 있도록 저희 천안시에서 도와주고 있고요. 1년에 약 실현기술 사업으로 해서 저희 천안시에서 신규로 한 7개 업체를 뽑아서 연 2억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억, 2억 해서 1+1로 해서 3억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현재 상당히 높은 성과를 지금 저희가 지금 가져가고 있고 그 사업은 저희 천안시의 대표 산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법인 사업이라고 해서 그 기초연구에서 사업화 연구까지 가는 중간 단계의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3개의 신기술을 기업과 연구원이 공동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이제 사업화 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천안시는 크게 그 기반 구축 사업과 그리고 기술 이전 사업 그리고 투자 유치 성장 사업을 이제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반 구축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 그리고 R&D 집적지구 사업, 강소연구개발 특구 사업 여기에 더해서 천안역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타운 사업, 그린 스타트업 타운 사업 이 4가지의 정부 사업을 우리 천안시에서 공모 선정이 돼서 이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결을 해다가 보면은 크게 장항선을 연결하는 축과 남북으로 연결하는 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는 장항선을 연결하는 천안역, 쌍용역, 동명역 그리고
아산역이죠. 전철로 따지면은 아산역, 탕정역까지 이어지는 장항선 축을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근거지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자동차 연구원, 그리고 지금 현재 R&D 집적지구, 그 천안의 2, 3, 4 산업단지로 연결지는 추후에는 축산자원 개발부 종축장까지 이어지는 남북 축을 하나의 미래, 그러니까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한 축으로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해서 천안 아산역 그 주변의 그 R&D 집적지구를 바이오 산업과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이 융합해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을 하려고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기술 이전 사업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실현기술 사업이나 이제 공동연구법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공동연구법인 아니 기능지구 사업, 기능지구입니다. 그래서 거점지구에서 나오는 사업, 그러니까 연구물이나 아니면은 그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에서 나오는 성과물을 기업에 이전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연계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천안시에서는 창업 펀드를 올해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연구원과 함께 이제 목적 펀드를 저희가 참여를 해서 전체 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려고 지금 내년부터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천안시에서는 그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님들이 핵심 그 클러스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 연구원으로 해서 우리 지역 그 대학이나 아니면은 기업체 교수님들 해갖고 한 전체 참여 인원이 8개 클러스터에 한 25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 천안시가 3억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물은 저희들이 대략 추산을 해도 한 200억 정도의 그 정부 연구과제를 수주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천안시가 앞으로 핵심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 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하고 디지털 바이오 산업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까 박성택 본부장께서 얘기했었던 DT 교육이나 아니면은 디지털 진단 치료할 수 있는 그 산업을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순천향 병원과 단국대 병원, 단국대 치과병원, 그리고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그리고 충무병원과 같은 병원 체계가 좀 많이 잘 갖춰져 지역으로 봤을 때 이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뭐 연구특구나 아니면은 규제특구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성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디지털 진단 치료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디지털 진단 치료에 적용되는 산업은 지금 현재 헬스케어 산업이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이나 모두가 적용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천안시의 미래 먹거리는 이 디지털 진단 치료 산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청남도와 함께 지금 이 산업을 미래 의료 산업이라는
그 타이틀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과제를 구체화시키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사과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도의원 김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충남지역연합회와 천안시의회 이중담 의원님께 뉴노멀 시대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천안시의 정책 비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이제 곧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겠지만 미래를 예측하기가 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겹게 코로나와 싸우는 한편 동시에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이때 뜻깊은 토론을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고 없이 찾아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집어삼킨 이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또 다른 기회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언택트, 인공지능, 증강 실현 등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가오는 뉴노멀 시대의 나침반이 어디로 가리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뉴노멀이란 새로운 표준이라는 의미로 뉴노멀 시대의 인간의 생활 방식 변화에 따라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새로운 가치 표준이 우리의 일상을 주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인류를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세상에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전면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뉴노멀 시대의 인류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바로 과학기술혁명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데이터 혁명입니다.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요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휴대폰으로 영상 통화는 물론 금융 거래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위성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받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도 도로에는 수만 개의 CCTV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흩어진 정보를 형식화하여 사실과 개념, 명령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모아 특정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추측하고 결과를 분석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빅데이터 활용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활용은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자연재해와 교통량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시관리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지자체는 기구별 소득과 지출, 맞벌이 여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아이돌봄 센터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소득과 소비 패턴 정보를 수집해 카드부터 예금 인출, 예금 대출, 보험 상품 등을 개인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빅데이터 활용 기술은 뉴노멀 시대를 넘어 인류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핵심 기술입니다. 빅데이터는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전 세계가 경쟁하는 분야로 선택에 따라 어떤 도시든 세계적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2020년 기준 천안은 인구가 약 한 66만 명, 경제활동 인구는 39만 명으로 충남 제1의 수구도시이며 전국 어디와도 연결된 사통팔달 교통요지이고 많은 대학과 기업체가 밀접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전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천안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천안 직산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국가보안연구소, 인공지능 표준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천안을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또 저 또한 충남도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반드시 천안에 빅데이터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의 시간이 뭐 그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뉴노멀 시대의 천안과학기술 정책 비전을 다 함께 들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주신 소중한 고견은 우리 천안과학기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 다양한 산업과 미래 과학이 공존하는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와 우리 천안시의회가 함께 천안과학기술의 노력에 큰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